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7주 2차 시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수업이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부분 시작하려다가 못했는데 요 포트폴리오의 베타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딴 게 아니라 그죠? 베타 i가 베리언스 RM 분의 코베리언스 RI RM 캐팸에서 그죠? 베타 i가 베리언스 RM 분의 코베리언스 RI RM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그러면 위험 포트폴리오 P의 베타도 동일하게 그죠? 베타 P는 베리언스 RM 분의 코베리언스 RP RM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 베타 P와 베타 I의 관계는 저 첫 번째 식과 같이 베타 P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베타 I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베타 I 저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 RP, RI의 관계하고 같죠. 그죠? RP, RI도 RP equal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RI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R 부분을 베타로 바꾼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베타 I와 베타 P가 저러한 관계를 갖게 된다. 자,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RP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RI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나타나게 된다고 했는데 즉 개별 포트폴리오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P의 위험 포트폴리오 P의 단순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단순 수익률 곱하기 그 자산이 포트폴리오 P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서 다 더한 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베타 i는 정의상 이렇게 베리언스 RM 분의 코베리언스 RI RM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고 그러면 베타 P를 정의 그대로 베리언스 RM 분의 코베리언스 RP RM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면 여기서 RP를 첫 번째 식과 같이 저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첫 번째 식에서 이 RP를 첫 번째 식에 나타나 있는 대로 저 RP를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RI로 대체해가지고 적으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코베리언스는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배법칙 RM을 가지고 분배법칙 쭉 해가지고 상수인 WI 부분은 코베리언스 밖으로 빼내고 그렇게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요때 요 뒤에 있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은 정의상 베타 i가 되더라. 그래서 베타 P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베타 I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 요걸 알고 있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의 캐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금까지는 앞에 가정은 다 똑같아. 위험 포트폴리오 P, 시장 포트폴리오 M, 그다음 위험 자산 F를 포함해서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동질적 기대를 가지고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을 때 시장 균형 상태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위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동일한 캐팸이 성립을 하게 된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캐팸은 그죠? ERI는 RF 더하기 베타 I 괄호 열고 ERM 마이너스 RF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고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별 위험 자산에 대해서 캐팸이 성립한다라는 걸 이제 지난 시간에 보였었는데 그게 개별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위험 포트폴리오 P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존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캐팸에서 I 대신에 I를 전부 P로 바꿔서 나타낸 캐팸이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위험 포트폴리오 P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 캐팸식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 일단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을 때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요게 이제 개별 자산에 대한 캐팸이죠. ERI는 RF 더하기 베타 I 그다음에 ERM 마이너스 RF 단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 이렇게 개별 자산에 대한 캐팸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상태에서 그죠? 요식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RP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RI라는 요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식의 양변의 기대값을 취해봅시다. 기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되죠. ERP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ERI 그죠? 기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앞에서 우리가 확률 통계하면서 다뤘던 평균의 기본 성질이죠. 지금
중간고사 직전에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난 거야.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은 뒤로, 그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ERI를 개별 자산에 대한 CAPM으로 바꿔요. 개별 자산에 대한 CAPM에 의하면 자, ERI는 RF 더하기 베타 I 괄호 열고 ERM-RF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전개해가지고, 그죠? 전개해가지고 따로 나눠서 쓰면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rf 더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베타 i 괄호 열고 ERM-RF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rf는 상수죠. 그래서 앞으로 빼서 시그마 앞으로 빼서 rf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라고 적을 수 있고, 그다음에 ERM-RF도 여기 있는 그 시그마의 그 인덱스 i하고 관계없는 상수값이야. 상수값이기 때문에 시그마 앞으로 뺄 수 있는데 그냥 형태상 시그마 앞으로 빼지 않고 그냥 시그마 부분을 괄호로 묶었어요. 묶어놓고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항에서 RF 다음에 있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저거는 이제 투자 비중의 총 합이니까 1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 저 괄호로 묶어 놓은 저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베타 i, 요거는 방금 살펴봤듯이 저거는 베타 p죠. 베타 p. 그래서 저 값들을 1과 베타 p로 대체를 바꿔서 적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요때 베타 p는 정의상, 그죠? 베리언스 RM 분의 코베리언스 RP RM이 된다. 그래서 위험 포트폴리오 P에 대해서도 ERP equal RF 더하기 베타 P ERM-RF 단 베타 P는 베리언스 RM 분의 코베리언스 RP RM, 이렇게 CAPM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하면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CAPM의 의미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CAPM은 이렇게 생겼죠. ERI는 RF 더하기 베타 I 괄호 열고 ERM-RF인데 그 RF 부분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예요? 좌변은 ERI-RF, 그죠? 그래서 그 개별 자산 I의 그 위험 프리미엄이고, 우변은 베타 I 곱하기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죠. 여기서 베타를 정의대로 풀어서 적으면 베리언스 RM 분의 코베리언스 RI RM 이렇게 바꿔서 적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에 WIM을 곱해요. WIM 시장 내에서 개별 자산 I의 투자 비중 WIM을 곱하고 나면 뭐 좌변은 이해가 갈 거고 우변은 형태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코베리언스 부분을 앞으로 빼고 뒤에 곱해져 있는 ERM-RF를 이제 분자로 올린 그런 형태에 불과하죠. 그래서 양변에 WIM을 곱해서 보니까 좌변은 뭐예요? 좌변은 이 ERM-RF,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할 때 그에 대한 대가로 누리게 되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을 이제 개별 자산 수준으로 쭉 나눴을 때, 그죠? 그 지분을 나타내죠. WIM 괄호 열고 ERI-RF,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CAPM을 통해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모든 투자자들은, 그죠? 시장 포트폴리오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 보유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variance RM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ERM-RF라는 위험 프리미엄을 얻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개별 자산별로 다 쪼가르면 그 지분이 WIM 괄호 열고 ERI-RF였죠. 그리고 베리언스 RM이라는 위험을 떠안는다고 그랬는데 그 베리언스 RM도 그 개별 자산별로 다 쪼개면, 그죠? 그 지분이 WIM 곱하기 코베리언스 RM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ERM-RF 나누기 베리언스 RM, 저 부분은 베리언스 RM이 양수죠. 양수. 그래프 생각해봐. 그래프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렸던 시그마 R, ER 평면상에서 투자 가능 집합을 그리고 뭐 MVP 그리고 그 다음에 M 찍었잖아. 그 M의 그 시그마 값, 그죠? 시그마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거의 제곱인 베리언스 RM도 당연히 양수죠. 그리고 그 그림에 의하면 ERM이 RF보다 크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베리언스 RM이 양수이고 ERM이 RF보다 크기 때문에 저 바로 위식에서
이 베리언스 RM 분의 ERM 마이너스 RF 저거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죠?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저 식에서 보면 우변에 있는 그 개별 자산의 공헌도, 그 말은 개별 자산의 공헌도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베리언스 RM을 개별 자산별로 쪼갰을 때의 그 위험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위험인 베리언스 RM을 개별 자산별로 쪼갰을 때 위험이잖아. 그래서 그 개별 자산별로 쪼갰을 때의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좌변에 있는 그 위험 프리미엄도 같이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총 위험 프리미엄인 ERM-RF를 개별 자산별로 쪼갠 그러한 위험 프리미엄의 지분, 저것도 커진다는 이야기죠. 즉 위험도가 커질수록 그 수익률도 함께 커지는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CAPM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CAPM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고위험,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 그죠? 그러니까 큰 수익을 얻으려면 고위험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성비, 베리언스 RM 분의 ERM-RF, 저거는 그 상수값이었잖아. 그죠? 상수값이기 때문에 저거는 변화가 안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보면, 우변에서 고위험을 부담을 해야 좌변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CAPM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no pain, no gain, 이런 거죠. 그래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CAP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고수익 내줄게. 나한테 얼마만 투자해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기야. 사기예요. 고수익을 내려면 고위험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어. 이론적으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수익을 내려면 고위험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험 부담 없어. 내가 고수익 내줄 테니까 나한테 돈 얼마 맡겨봐. 100%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다음에, 고수익을 얻으려면 고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뭔가 성공을 하려면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미래가 불확실한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투자를 그래야 큰 대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은 모험이다. 그죠? 그래서 뭔가 베팅을 크게 해야 나중에 이제 망할 때는 화끈하게 망할 수도 있지만 그 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위험을 부담을 해야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CAPM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no gain, no pain. 그죠? 인생의 진리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성취해낼 수 있는 건 없다. 그런 거죠. 큰 걸 성취를 해내려면 위험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베타. 이게 이번 시간에 했던 거죠.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이런 거다. CAPM에서의 베타의 정의는 베타 i는 베리언스 RM 분의 코베리언스 RI RM. 둘째씩 저렇게 정의가 됐었는데 저거를 위험 포트폴리오 P까지 확장을 하면 베타 P는 베리언스 RM 분의 코베리언스 RP RM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놈의 관계는 저 첫 번째 식처럼 저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베타 P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베타 I. 그래서 RP와 RI의 관계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개별 자산의 베타 값은, 그러니까 위험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은 그걸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베타 값에다가, 그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투자 비중을 곱해서 다 더한 거다.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증명은 이런 거지. RP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RI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의 정의는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인데 베타 P를 정의대로 적으면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P, RM으로 적을 수가 있고 여기서 분자에 들어있는 그 코베리언스 안에 있는 저 RP를 첫 번째 식으로 대체를 해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RI, RM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코베리언스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RM으로 다 분배 법칙을 한 다음에 WI를 이제 코베리언스 밖으로 빼내면 요런 형태로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베리언스 RM 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은 뭐다? 베타 I다. 그래서 베타 P가 베타 I 곱하기 그 투자 비중 WI 해가지고 다 더한 걸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CAPM은 개별 위험자산 I에 대해서 식이 성립한다는 거였는데 위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CAPM의 식에서 I 대신에 I를 P로 바꾼 ERP equal RF 더하기 베타 P 곱하기 괄호 열고 ERM 마이너스 RF 괄호 닫고 단 베타 P는 베리언스 RM 분의 코베리언스 RP RM 요러한 식도 성립을 한다 라는 거죠. 왜 그러하냐 하면 우선 뭐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효용 극대화를 동질적 기대를 가지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시장이 균형 상태이면 개별 자산에 대한 CAPM이 일단 성립을 하죠.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그래서 ERI는 RF 더하기 베타 I 괄호 열고 ERM 마이너스 RF 단 베타 I는 베리언스 RM 분의 코베리언스 RI RM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식을 이용을 할 거야. RP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다순 수익률은 그걸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다순 수익률 곱하기 투자 비중 해서 다 더한 거다. 요건데 요거의 양변의 기대값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ERP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ERI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ERI를 개별 자산에 대한 CAPM 식으로 바꿔요. 그러면 WI 다음에 오는 게 ERI가 아니라 RF 더하기 베타 I 괄호 열고 ERM 마이너스 RF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전개해 가지고 다른 형태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RF는 첫 번째 항에서 상수이기 때문에 앞부분으로 빼낼 수가 있고 ERM-RF도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 그 I와 관계되는 부분만 그러니까 시그마 부분만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투자 비중의 총합은 1이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항에서 요 RF 다음에 있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WI 저 부분은 1이 돼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 저 괄호로 묶어놨던 저 부분은 베타 P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베타 P의 정의는 이런 거죠.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P RM이죠. 그래서 ERP는 RF 더하기 베타 P 괄호 열고 ERM 마이너스 RF 단 베타 P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P RM 이렇게 돼가지고 정확히 개별 자산에 대해서 성립하던 그 CAPM과 똑같은 형태로 위험 포트폴리오 P에 대해서도 이 CAPM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베타 값을 구할 것이냐, 베타 I 값을 구할 것이냐, 혹은 베타 P 값을 구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잠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CAPM에서의 베타 값은, 그죠? 단순 회귀 모형, 그죠? RM을 독립 변수로 하고, RI를 종속 변수로 하는 단순 회귀 모형의 베타 값하고 같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 RM을 독립 변수로 하고, RI를 종속 변수로 하는 그 단순 회귀 모형 그거를 시장 모형이라 그래. 시장 모형. 마켓 모델. 상수 알파 I, 베타 I와 위험 자산 I 그리고 시장 포트폴리오 M에 대해서 단순 회귀 모형. 그죠? RM을 독립 변수로 하고 RI를 종속 변수로 하는 이러한 단순 회귀 모형을 시장 모형이라고 그런다. 마켓 모델. 독립 변수가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고 이제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설명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해서 시장 모델, 마켓 모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RI는 알파 I 더하기 베타 I, RM 더하기 엡실론 I 이렇게 돼가지고 뭐 오차항이 있고 그다음에 모수가 알파 I와 베타 I이고 독립 변수가 RM인 그러한 단순 회귀 모형인데 가정 부분에서 한 개가 더 붙었어요. 한 개가 그러니까 이 엡실론 I가 0이라는 거는 뭐 단순 회귀 모형의 원래 기본 가정이고 그다음에 코베리언스 RM 엡실론 I가 독립 변수와 이 오차항의 코베리언스 값이 0이라는 거. 이것도 뭐 단순 회귀 모형의 기본 가정인데 코베리언스 엡실론 I 엡실론 J도 0이다 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을 뿐이야.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개별 자산별로 여러 가지의 시장 모형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시장 모형에서 오차항들 간의 공분산이 0이다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 단순 회귀 모형인데 이 여러 개의 단순 회귀 모형 간에 개별 자산별 여러 개의 단순 회귀 모형 간에 오차항의 공분산들이 0이다라는 그게 하나 더 붙어 있는 그러한 단순 회귀 모형일 뿐이다. 그래서 이 베타 값을 그죠? 이 시장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추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러한 그 시장 모형에 대해서 베타 값은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으로 결정이 되게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 당연하게도 지난번에 우리가 그 회귀 모형에서 그 모수 결정할 때 알파 베타 값 계산할 때 그죠? 그러니까 y는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엡실론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베타는 베리언스 x분의 코베리언스 xy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게 있어. 앞에 가보면 우리 책도 넘겨보세요. 그거랑 정확히 똑같아. 그거랑 정확히 똑같고 증명도 약간의 형태는 뭐 다를 수 있지만 논리가 동일해요. 동일해. 그리고 요렇게 시장 모형에서 구해낸 베타 i 값이 그냥 정확히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캐팸의 베타 i 값하고 똑같죠. 캐팸의 베타 i 값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 캐팸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베타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러한 시장 모형, 단순 회귀 모형의 일종인 이러한 시장 모형을 설정해 놔놓고 우리 계산기에서 회귀식의 이 베타 값을 구해내면 그게 바로 그 캐팸을 사용하기 위한 베타 값, 캐팸에서의 베타 값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정확히 이 시장 모형에서 구한 베타 i 값이 이 캐팸에서 정의한 그 베타 값하고 정확히 일치하죠. 정의상. 그죠?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왜 어째서 저렇게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면 자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이 그 시장 모형에서 설정한 베타 i 값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 코베리언스 안에 있는 ri를 저 시장 모형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코베리언스 알파 i 더하기 베타 i rm 더하기 엡실론 i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rm으로 코베리언스에 의해서 rm으로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알파 i rm 더하기 베타 i 코베리언스 rm 더하기 코베리언스 엡실론 i m 그러니까 엡실론 i rm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상수와 확률 변수 간의 코베리언스는 0이지. 그리고 마지막 항인 엡실론 i와 rm 사이의 코베리언스도 가정상 0이죠. 그래서 남는 거는 여기 써놨네. 그죠? 분배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죠? 쭉 저거를 이제 그 rm으로 분배 법칙에 의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죠? 코베리언스 알파 i rm 더하기 코베리언스 베타 i rm rm 더하기 코베리언스 엡실론 i r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은 사라지죠. 첫 번째 코베리언스는 상수와 그 확률 변수 간의 코베리언스이기 때문에 0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코베리언스인 코베리언스 엡실론 i rm은 이 가정에 의해서 0이 돼 버리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코베리언스에서 베타 i 값은 코베리언스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그래서 베타 i 코베리언스 rm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코베리언스 rm은 뭐예요? 베리언스 rm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베리언스가 서로 약분이 되고 남는 거는 베타 i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 블랙숄즈 모형에 따른 그 베타의 정의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 저거를 이 시장 모형을 가정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정확히 시장 모형에서 포함하고 있는 저 베타 i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캐팸에서 정의했던 저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이라는 저 정의를 시장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가지고 쭉 풀어봤더니 저 값이 곧 시장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시장 모형으로 풀어봤더니 시장 모형에서의 저 베타 i 값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베타 i는 시장 모형에서의 저 베타 i는 캐팸에서
말하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하고 정확히 일치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구한, 그러니까 이 시장 모형을 이용해서 구한 베타 I 값이 곧 이 캐팸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베타 I 값하고 동일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실제로 캐팸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모형을 설정을 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통해서 저 베타 I 값을 구해내면 그 베타 I가 곧 이 캐팸에서의 베타 I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모집단 안에서 이렇게 그 베타 값, 알파 베타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샘플, 그죠? 표본 버전으로 바꾸면 표본 버전으로 바꿔서 실제로 이제 표본을 이용해 가지고 알파 베타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소 자승법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알파 베타를 표본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는 그 방법을 보여줬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표본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써놨네. 그거 나오기 전에 일단 리마크에 그런 걸 써놨네. 시장 모형은 단순 회귀 모형이고 시장 모형에서 베타 i를 구하면 그게 바로 캐팸의 베타 i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놨고, 그다음에 베타의 추정은, 그죠? 이게 이제 그 시장 모형인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러니까 독립변수인 RI와 종속변수 RM에 대한 크기 n인 표본을 설정을 해가지고 요 표본에 대한 앞에서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 표본 버전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표본을 이용해서 베타 i 값을 베타 햇으로 구할 수가 있다. 베타 햇. 베타 i 위에 이제 이렇게 꺽쇠되어 있는 거는 햇이라고 그랬죠. 모자. 요거는 이제 표본을 이용해서 구한 값이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을 수가 있어요? 표본 버전으로 적으면 우리가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이기 때문에 표본 버전으로 나타내면 SRM 제곱분의 RI, RM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표본 버전으로. 그죠? 요렇게 표본 분산,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표본 분산분의 개별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 사이의 표본 공분산의 형태로 적을 수가 있고, 요거를 정의 그대로 앞에서 이제 확률 통계하면서 사용했던 정의 그대로 적은 게 요 마지막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모 분자의 n-1분의 1은 분모 분자에 서로 약분해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그대로 SRM 제곱을 정의 그대로 적고, 그죠? 그 다음에 SRI, RM을 정의 그대로 적으면 이 시그마 앞에 각각 n-1분의 1이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분모 분자 간에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베타 I 햇이 SRM 제곱분의 SRI, RM 으로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 즉 표본을 이용해서 표본 버전으로 분산분의 공분산 이렇게 하면 이제 표본 버전의 베타 i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정확히 그 회귀 분석할 때 단순 회귀 모형 이야기를 할 때 했던 내용하고 이 표기 방법만 다를 뿐이고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그죠? 시장 모형은 요런 거다. 그죠? 시장 포트폴리오의 단순 수익률 RM을 독립 변수로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위험 자산의 단순 수익률 RI를 종속 변수로 하는 단순 회귀 모형을 시장 모형이라고 한다. 뭐 기본 형태나 가정은 그 단순 회귀 모형하고 완전히 똑같고, 추가적인 가정이 요게 이제 개별 자산별로 똑같이 이제 시장 모형들이 다 그 설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RI 이퀄 알파 I 더하기 베타 I, RM 더하기 엡실론 I 라고 자산 I에 대해서 설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산 J에 대해서는 RJ 이퀄 알파 J 플러스 베타 J RM 플러스 엡실론 J 이렇게 성립이 되잖아. 그때 서로 다른 자산에 대해서 성립한 그 시장 모형들의 오차항 간에는 공분산이 0이라는 뜻이에요. 코베리언스 엡실론 I, 엡실론 J가 0이다. 요 가정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을 뿐이야. 요거를 시장 모형이라고 부른다. 시장 모형. 시장 모형에서 저 베타 I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베타 i 값을 구하면 그 베타 i 값은 저렇게 된다.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이 된다. 시장 모형에서 베타 i 값을 구하면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이 돼서 정확히 이 CAPM에서 정의한 그 베타 i 값이 된다. 그래서 시장 모형을 설정을 해놔놓고 그죠?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베타 i 값, 개수 베타 i 값을 구해내면 그게 바로 CAPM의 베타 i가 되기 때문에 그 베타 i 값을 이용해서 CAPM을 실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시장 모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을 변형을 해보면, 이 코베리언스, 그 분자에 있는 코베리언스에서 RI를 시장 모형으로 대체를 해서 적으면 저 RI 대신에 알파 I 더하기 베타 I RM 더하기 엡실론 I로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M으로 분배를 해보면, 분배 법칙을 해서 분배를 해보면 코베리언스 RI RM 더하기 코베리언스 베타 I RM, RM,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엡실론 I, RM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코베리언스는 상수와 확률 변수 간의 코베리언스이기 때문에 0이 돼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코베리언스는 이 가정상 그죠? 그 엡실론 i와 rm 사이의 공분사는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저 코베리언스에서 베타 i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는데, 상수니까 코베리언스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베리언스 rm분의 베타 i 코베리언스 rm이 되는데, 코베리언스 rm은 베리언스 rm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가 서로 약분되고 남는 거는 베타 i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 시장 모형에서의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으로 나타나게 돼서 정확히 CAPM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베타 i와 일치하게 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 모형은 단순 회귀 모형이고, 시장 모형에서 베타 i를 구하면 그게 바로 CAPM의 베타 i다. 베타의 추정은 이 모집단에서는 그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으로 표현이 됐고,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표본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될 텐데, 크기 n인 표본, 그러니까 확률 변수 RI와 RM에 대한 크기 n인 표본을 설정을 했을 때 베타 i는 표본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우리가 모집단에서 구하면 베타 i는 베리언스 RM분의 코베리언스 RI RM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의 그 샘플 버전, 그러니까 표본 버전으로 베타 i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베타 i 햇은 SRM 제곱, 즉 RM의 표본 분산 분의 SRI RM, RI와 RM 사이의 표본 공분산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고, 요거를 정의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시그마 앞에 그 정의 그대로 적으면 나타나야 될 시그마 앞에 있어야 될 n-1분의 1은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약분돼서 없어지고 이러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부분 베타 i 햇은 SRM 제곱분의 SRI RM이 된다라는 저 부분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어찌됐건 우리 계산기는 그 회귀 모형을 그 설정을 했을 때 그 자료 값만 입력을 해주면 이 베타 값을 계산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시장 모형, 이 단순 회귀 모형을 이용해서 구해낸 그 베타 값이 CAPM에서 사용되는 그 베타 값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 베타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CAPM을 실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CAPM을 일단 1차적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요? CAPM은 그 과거 자료인 이 표본, 그죠? RI와 RM에 대한 표본을 이용을 해가지고 베타 값을 제일 먼저 구할 거고, 그죠? 베타 값을 구할 거고, 그러고 나면 RF 값은 상수니까 이미 알고 있는 값이고, 관찰할 수 있는 값이고, 그죠? 그 다음에 ERM을 예측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에 시장 전체의 수익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만 예측을 하게 되면 CAPM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주식의 향후 1년 동안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CAPM의 1차적인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과거 자료를 가지고 베타 값을 구해내기만 하면, 그죠? 베타 값을 구해내기만 하면 RF는 이미 알려져 있는 값이고,
향후 1년 동안에 시장 전체의 이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건지만 집어넣으면, 그죠? 개별 종목의 기대 수익률이 1년 동안 얼마가 될지를 계산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식이 바로 캐팸이다. 그죠? 그게 캐팸의 현실적인 1차적인 사용 방법이고, 두 번째 사용 방법은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하게 되겠지만, 그 미래 어떤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할 때, 그죠?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주식으로부터 그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주식과 관련해서 이 투자자한테 그 들어오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한 다음에 그거를 어떤 그 수익률로 할인을 해서, 그러니까 수익률을 이용해 가지고 할인이라는 말 우리가 이 수업에서 안 다뤘나? 그러니까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 과정을 할인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 화폐 시간 가치 이야기를 할 때, 그죠?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그 바꾸거나 혹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면 이 값이 커지죠. 이자가 붙으니까.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면 값이 작아져요. 왜? 이자만큼 빼야 되니까, 그죠? 그 1년 동안 묵혀두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반대로 이자가 붙은 금액이 미래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금액을 구하면 이자를 뺀 금액이 돼서 원래 그 미래 가격보다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과정을 할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책에는 안 적어놨나? 하여튼 수업에서는 안 다룬 거, 우리 수업에서는 그 할인이라는 용어를 안 사용한 것 같은데, 하여튼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과정은 항상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더 작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과정을 할인이라 그래. 그죠? 현재 가치에 이자를 붙인 게 미래 가치지. 그래서 항상 미래 가치가 이자만큼 더 크다고, 현재 가치보다. 그죠?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10,000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어서 1년 후에는 10,000원보다 더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항상 현재 가치보다 커요. 그래서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구하면 그 값이 작아져. 그죠? 미래 가치가 항상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 과정을 할인이라고 부른다. 할인.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다룰 텐데, 주식이든 채권이든 기본적으로 금융에서는 어떤 상품을 갖고 있을 때 그 상품과 관련해서 어떤 증권을 갖고 있을 때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수익, 그 현금 흐름 있잖아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다 구한 다음에 그 현재 가치들을 다 더한 게 그 증권의 가격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 그게 채권이든 주식이든지 간에. 채권을 들고 있으면 이자가 계속 지급이 되고 마지막에 원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금 흐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자 지급해 가고 마지막에 발생하는 그 원금하고, 그게 이제 채권을 갖고 있을 때의 현금 흐름인데, 그놈들의 현재 가치를 쭉 다 구한 다음에 그 현재 가치를 합치면 그게 채권의 가치가 된다고요. 채권의 시장 가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주식도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해요. 주식을 내가 들고 있을 때 그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그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미래에 있을 거 아니야. 그 현금 흐름들을 쭉 할인해 가지고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을 구하면 그게 그 주식의 현재의 가격이 된다고요. 이때 적용하는 그 할인율,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자율이죠. 그죠? 채권으로 이야기하자면 채권의 시장 이자율인데, 그걸 이제 그 할인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할인할 때 사용되는 그 이자율. 그 할인율로 캐팸에서 구한 ERI를 사용을 해. 그 할인율로 캐팸에서 구한 ERI를 사용을 한다고.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주식 I를 갖고 있을 때, 그 주식 I를 갖고 있을 때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들을 쭉 구한 다음에 그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적용하는 그 할인율을 ERI 값, 캐팸을 이용해서 구한 ERI 값으로 그 할인율을 써가지고 주식의 현재 가치를 구해낸다고. 그런 데 써요. 근데 주식의 현재 가치를 언제 구해냅니까? 그러면 주식은 시장에 가면은 그 가격을 관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들은 현재 가치를 계산해낼 일이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시장 가격으로 그냥 거래를 하면 돼. 근데 언제 계산을 하느냐 하면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처음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지. 처음 발행해가지고 가격 책정해가지고 파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쭉 구한 다음에 그거를 ERI 값으로 할인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때 ERI 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뭐 계산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ERI 값도 이 표본 같은 게 없다고요. 표본 같은 게 없다고. 그래서 이 주식 발행하는 주식하고 제일 비슷한, 그죠? 비슷한 그러한 다른 주식. 그러니까 이 기업하고 굉장히 이제 성격이 유사하고 규모도 유사하고 뭐 이런 기업이 이미 이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의 수익률 표본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이 베타 값을 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ERM 값을 그 CAPM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ERI 값을 구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해내가지고 미래에 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가지고 발행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쓰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이 주가가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는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고평가되느냐 저평가되느냐 뭐 이런 거 보고서를 쓸 때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에 뭐 이 회사의 그 사업이라던가 뭐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놈들을 ERI 값으로, 이때는 이제 시장에서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표본이 다 있죠. 그죠? 이 개별 자산, 그 R1에 대한 표본도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표본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베타를 구한 다음에 향후 1년 동안의 시장 전망, 시장 전체의 성장률, ERM을 대입을 하면 CAPM을 이용해가지고 ERI를 구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놈을 할인율로 이용을 해서 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할 것 같은 미래 현금 흐름들을 예측을 한 다음에 할인해가지고 그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으로 이 주식의 현재 가치를 이론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이론적인 가격하고 현재 이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 적정 이론 가격에 비해서 고평가됐다. 혹은 저평가됐다. 그러니까 저평가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사라, 이런 보고서를 내는 거고, 고평가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라, 이렇게 매도 의견을 내고, 이런 거 할 때 이 CAPM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발행한 주식, 이제 한 번도 거래가 된 적이 없어서 시장 가격이라는 게 없는 주식을 이제 처음 발행을 할 때 그 발행가를 산정을 할 때 요 CAPM이 할인율로 사용이 되거나, 혹은 이미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긴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제 주가하고 비교해가지고 고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 뭐 이런 거 판단할 때 요 CAPM에서 계산한 ERI 값을 할인율로 해서 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할 것 같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한 다음에 현재 가치로 할인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하고 비교해가지고 시장 주가가 고평가되느냐 저평가되느냐 이런 거 판단할 때 요 CAPM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중간고사 이후에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언급을 할 거야.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은 현금 흐름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이자가 얼마가 지급이 될지, 원금이 얼마가 지급될지가 채권 액면에 그냥 써져 있거든. 그래서 뭐 미래의 현금 흐름이지만 확정된 현금 흐름이어서 뭐 계산을 그냥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채권의 그 시장 이자율, 이런 거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 가격을 이용해 가지고 추출해내거나, 뭐 아니면 그 공시가 돼 있어. 그죠? 뭐 몇 년 만기 뭐 회사채의 금리는 요렇다, 이렇게 이제 보통 금리를 공시를 하거든요. 채권은 가격을 공시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가격을 공시를 하지만 채권은 가격을 공시하는 게 아니라 이 금리를 공시를 하거든요. 공시된 그 금리하고 채권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그 미래 현금 흐름하고 이용해가지고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바로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같은 논리이긴 한데 주식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긴 한데 확실하지 않지. 그죠? 근거가 부족하죠. 이론적인 근거가 없어요.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신규로 이제 증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에 그 발행가를 산정을 한다거나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적정가를 계산을 한다거나 할 때 그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 구하는 그 기법 있잖아요. 그거는 노하우야, 그냥. 그 사람들의 노하우야. 그러니까 증권사가 그 증권 발행을 대행을 하잖아요. 할 때 증권사들이 이제 적정가, 그러니까 발행가를 산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보고서 쓸 때 그 적정가는 애널리스트들이 산정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 가격을 정확하게 본인들이 그 어떻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할 거냐 하는 거는 노하우에 속해. 노하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확립된, 그러니까 뭐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론을 통해서 이런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확립된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 하는 그 증권사라던가 아니면 애널리스트 별로 요렇게 추정을 하니까 정확한 것 같더라라는 그, 그러니까 회계 자료를 검토를 하고 뭐 그다음에 주관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을 몇 년 동안 얼마만큼씩 될 걸로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 하는 거는 그 노하우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론적으로 어떻게 확실한 값을 그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할인율로서, 그죠? 할인율로서 ERI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거는, 그죠? 단순히 특정 종목의 1년 동안에,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뭘 근거로 이 시장 전체가 1년 동안 몇 퍼센트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러니까 ERM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 종목의 그 수익률, 기대 수익률, ERI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캐팸의 1차적인 사용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죠? 할인율로서의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요거를 이제 그 신규로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할 때 그 적정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그 캐팸에서 추정한 ERI를 그 할인율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그 사용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용처를 갖는다. 캐팸은. 그죠? 캐팸을 이용해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을 하거나 혹은 신규 발행 주식의 발행가를 산정할 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과정에서 그 할인율로 이 캐팸에서 구한 ERI를 이용을 하거나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하고 비교를 해서 뭐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그때 미래 예측한 현금 흐름의 할인율로 이 캐팸에서 구한 ERI 값을 사용을 하죠. 그게 이제 실무적인 그 세 가지가 요 캐팸의 대표적인 용처가 되겠습니다. 사용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미래의 이 그 기대 수익률을 예측하는 그러한 내용을 예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금 풀 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영남경금, 경북전자, 서울메디의 날짜별 연간 단순 수익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요 날짜별 날짜별 단순 수익률은 연간 단순 수익률인데 전년 동일 날짜의 종가하고 오늘의 요 날짜별 종가하고 사이에 단순 수익률을 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연간 단순 수익률, 영남경금의 단순 수익률, 연간 단순 수익률, 경북전자의 연간 단순 수익률, 서울메디의 연간 단순 수익률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동질적 기대를 가지고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무위험 자산의 연간 단순 수익률이 3%로 기대된다고 할 때, RF가 3%라는 이야기죠. 시장 균형 상태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코스피 지수의 연간 단순 수익률을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로 볼 때 이 세 기업의 베타 값을 각각 구해봐라. 그 다음에 향후 1년간 코스피 지수가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때 캐팸에 의하면 세 기업의 주가는 향후 1년간 각각 몇 %씩 오르거나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향후 1년간 코스피 지수가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때 영남경금, 경북전자, 서울메디에 각각 40%, 30%, 30%를 투자해서 구성한 포트폴리오 S의 향후 1년간 기대 수익률을 구해봐라. 그다음에 이러한 그 S라는 이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얼마이냐? 그다음에 이 베타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그 3번 물음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해봐라라는 거죠. 자, 먼저 코스피 지수가 이제 RM이라 그랬지. 코스피 지수는 RM, 영남경금은 R1, 경북전자는 R2, 서울메디는 R3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계산기에 입력을 할 때는 그 회귀 분석을 해야 될 텐데 회귀 분석을 3번 할 거예요. 3개의 서로 다른 시장 모형을 설정을 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3번을 할 건데 회귀 분석할 때 독립 변수는 항상 RM이지. 그래서 RM은 계산기상 X라는 변수로 취급을 할 거고 R1, R2, R3는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이고 그래서 전부 Y로 취급을 할 거야. R1, R2, R3를 전부 다 Y로 취급하면 어떡합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계산기 상에서는 회귀 분석을 한 번에 한 번씩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반복해가지고 3번을 할 건데 할 때마다 첫 번째 회귀 분석에서는 영남경금을 Y로 놓고, 그죠? R1을 Y로 놓고 하고, 두 번째 회귀 분석할 때는 이제 경북전자 R2를 Y로 놓고 하고, 세 번째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서울메디 R3를 Y로 놓고 회귀 분석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조금 뭔가 그 막노동 이런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요 3가지 시장 모형을 설정을 할 거야. 그래서 각각 R1, R2, R3를 종속 변수로 하고 독립 변수는 RM인 이러한 3종류의 그 시장 모형을 설정을 해놔놓고 여기서 베타 1, 베타 2, 베타 3를 앞에 이제 주어져 있던 그 표가 샘플이죠. 표본이죠. 그 표본을 이용해 가지고 베타 1 헷, 베타 2 헷, 베타 3 헷과 같이 추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을 3번 해야 돼요. 3번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를 입력을 할 때 일단 모드를 통계 모드로 바꿔야 되겠죠. 통계 모드로 바꿔서 2번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2번을 선택을 한 다음에 X에는 뭐 코스피 지수가 RM이니까 저 코스피 지수의 단순 수익률 값들을 다 입력을 해요. 0.011 equal 0.121 equal 그다음에 마이너스 0.002 equal 그다음에 0.005 equal 그다음에 0.015 equal 그 다음에 0.023 equal 마이너스 0.042 equal 마이너스 0.063 equal 그 다음에 0.033 equal 마이너스 0.031 equal 이렇게 돼서 10개 값이 입력이 됐고 첫 번째 회귀 분석은 영남경금을 종속 변수로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영남경금 값을 Y에다가 입력을 해줘. 0.021 equal 0.211 equal 0.001 equal 마이너스 0.015 equal 0.034 equal 0.092 equal 0.083 equal 마이너스 0.072 equal 0.053 equal 뭐 빠뜨렸나요? 왜 9개밖에 없지? 자 0.021 0.211 0.001 마이너스 0.015 요거 빠뜨렸네. 0.025가 빠졌네. 0.025 equal 그 다음에 0.034 equal 0.092 equal
0.083 equal 마이너스 0.072 equal 0.053 equal 이렇게 해서 10개가 입력이 됐죠. 이 상태에서 베타 1 값, 베타 1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베타 1 값은 계산기를 이용을 하면 shift stat 한 다음에 리그레션 들어가서 b를 구하면 이게 베타 값이라고 그랬죠. 회귀 분석에서 저 2번 b에 해당되는 이게 베타 값인데 요거를 a에 저장을 해 놓을 거야. 요거 쓸 거니까 그죠? 나중에 캐팸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 풀고 하면서 쓸 거니까 a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거야. 그러니까 영남경금의 시장 수익률에 대한 그러니까 영남경금의 시장 모형에 대한 그 베타 값은 a에다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shift store a 이렇게 하면 값이 0.4684735966이 a에 저장이 돼 있는 셈이 되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해서 베타 2 값을 구할 건데 이번에는 독립 변수가 코스피 코스피 지수의 이 단순 수익률 값들이 될 거고 그다음 경북전자가 이 종속 변수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올 클리어 한 다음에 shift stat 한 다음에 데이터로 가요. 2번 데이터로 가면 값이 입력이 돼 있죠. 지금 모듈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입력한 값들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여기서 x 값은 뭐 코스피 값을 그대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고 y 값을 경북전자의 값으로 덮어쓰기를 하는 거야. y 값을 지금 영남경금의 값이 쭉 입력이 돼 있는데 이거를 경북전자 값으로 덮어쓰기를 해. 덮어쓰기 할 거예요. 마이너스 0.021 equal 마이너스 0.113 equal 0.005 equal 마이너스 0.071 equal 마이너스 0.042 equal 0.015 equal 0.032 equal 0.023 equal 마이너스 0.071 equal 0.043 equal 이렇게 해서 덮어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입력한 거대로 하면 코스피 지수를 이 독립 변수로 하고 경북전자가 종속 변수인 그러한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때 구해낸 베타 값이 그 베타 2 값인데 저놈을 어디다 입력한다? B에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all clear, shift, stat 한 다음에 5번 리그레션 들어가서 요렇게 요 B가 이 그 회귀 분석에서의 그 베타 값이죠. 그래서 요거를 B에다 저장을 한다. shift, store, B에 저장을 하면 마이너스 0.85922-58517이라는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타 3 값을 구하려면 이번에는 코스피와 서울메디 사이에 회귀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all clear 하고 shift stat 한 다음에 데이터 2로 가서 역시 x는 그대로 놔두고 y 값만 서울메디로 바꿔요. 덮어쓰기 0.023 equal 0.232 equal 마이너스 0.021 equal 0.023 equal 0.041 equal 0.055 equal 마이너스 0.078 equal 마이너스 0.152 equal 0.098 equal 마이너스 0.087 equal 이렇게 입력을 했고 여기서 all clear, shift, stat, regression, B 요 놈을 이번에는 C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shift, store, C 하면 값이 2.110824065라는 값이 요 C라는 변수에 입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2번은 지금 문제에서 그 RF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3%라고 그랬죠. 그래서 RF는 0.03이고 그다음에 미래에 이 그 시장 포트폴리오가 12%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ERM이 0.12이기 때문에
캡팸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하면 그죠? ER1은 RF 더하기 베타1 괄호 열고 ERM-RF인데 RF는 0.03 그리고 베타1은 지금 A에 저장을 해놨죠. 곱하기 그 ERM이 지금 0.12이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계산을 해보면 0.03 더하기 알파 A 곱하기 괄호 열고 0.12 빼기 0.03 괄호 닫고 해서 이퀄을 누르면 이것도 저장하는구나. Shift Store D에 저장을 하면 그 값은 이렇게 0.072162637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ER2도 마찬가지예요. ER2는 캡팸에 의하면 RF 더하기 베타2 곱하기 ERM-RF이기 때문에 RF는 0.03이고 베타2는 B에 저장을 해놨었죠. 그 다음에 ERM은 0.12라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다가 입력을 저장을 하냐면 E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재활용을 할 거야. 재활용을 해서 위식을 그대로 재활용을 하면 A를 B로 바꿔주면 되지. A를 알파 B로 바꿔주고 저장을 E에다가 하면 되죠. Shift Store E 하면은 그 값이 마이너스 0.047 330326665 뭐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ER3는 RF 더하기 베타3 곱하기 ERM-RF가 되기 때문에 0.03 더하기 C, 베타3는 C에 저장해놨죠. C 곱하기 0.12 빼기 0.03이 돼서 요거를 F에다가 저장을 할 텐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할 수가 있겠죠. E에 저장한다라는 거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C를 알파 C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Shift Store F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 값이 이렇게 0.2199741659라는 값이 F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요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스피 지수가 향후 12%, 향후 1년간 12% 상승하는 걸로 예상된다고 할 때 캡팸에 의하면 영남경금, 경북전자, 서울메디의 주가는 향후 1년간 각각 100분율로 나타내면 저기 각 수치 DEF에 저장되어 있는 저 수치에다가 1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영남경금은 7.2162637%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북전자는 마이너스 4.733032665%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저만큼 하락한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서울메디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로 나타내면 21.9974 1659%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캡팸에 의하면.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S는 요 R1, R2, R3 그죠? 영남경금, 경북전자, 서울메디 요거에 각각 40%, 30%, 30%의 투자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RS는 0.4 R1 더하기 0.3 R2 더하기 0.3 R3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기대값을 취하면 ERS는 0.4 ER1 더하기 0.3 ER2 더하기 0.3 ER3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 값들은 지금 이 캡팸을 이용해 가지고 DEF에 각각 저장을 해놨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4 알파 D 더하기 0.3 알파 E 더하기 0.3 알파 F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 값은 0.08065820124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12% 상승할 걸로 예상될 때 영남경금, 경북전자, 서울메디에 각각 40%, 30%, 30% 투자해서 구성한 포트폴리오 S의 향후 1년간 기대 수익률은 8.065820124%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4번은
포트폴리오 S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베타 값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베타 S는 0.4 베타 1 더하기 0.3 베타 2 더하기 0.3 베타 3가 될 텐데 베타 1, 2, 3는 A, B, C에 저장을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면 DEF 대신에 알파 A, 알파 B, 알파 C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고 이퀄을 누르면 아유 또 저장하래 쓸 거니까 그죠? Shift Store F에 이거 F에 저장하면 안 되지. 에헤이 F에다가 뭘 넣어놨어요? X에 저장해야 되는데 F에다가 ER3F에다가 지금 넣어놨잖아. 요거 다시 계산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읍시다. F 값이 뭐예요? 이 ER3 그죠? 마지막식. 야 0.0 이거는 통계 모드이기 때문에 히스토리도 안 돼. 0.03 아니 모두 바꿀 걸 그죠? 계산 모드 6대라면 히스토리를 이용했을 텐데. 그다음에 알파 C 곱하기 0.12 빼기 0.03 맞나요? 괄호 닫고 요거를 F에 저장하라고 했죠. Shift Store F 이렇게 해서 0.2199741659가 F에 저장이 됐고 한순간의 실수로 자 나머지는 뭐 변함이 없고 베타 S 구할 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X에다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0.4 알파 A 더하기 0.3 알파 B 더하기 0.3 알파 C 이렇게 해서 얘를 Shift Store X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 값이 0.5628689027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조심해야 돼. 문제 풀다가 이 엉뚱한 변수에다가 잘못 덮어쓰기 해가지고 해버리면 앞에 했던 그 변수를 다음에 활용을 할 때 엉뚱한 값이 막 나오게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나는 뭐 다행히 그 변수 계산하는 식에 가가지고 다시 바로 잡긴 했지만 조심하세요. 헷갈리고 틀리고 뭐 그런 거에 원천이 되는 게 요런 거 변수 착각해가지고 딴 변수에 잘못 입력하는 거 그죠? 자, 요런 베타 값을 갖고 있고 그래서 캐팸을 이용해가지고 요 베타 S를 구했으니까 캐팸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그 ERS를 구해보면 그죠? ERS는 RF 더하기 베타 S 곱하기 ERM 마이너스 RF이기 때문에 RF는 0.03 더하기 베타 S는 X에 저장이 되어 있고 곱하기 괄호 열고 0.12 빼기 0.0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0.08065820124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3번 문제인가요? 거기서 구했던 그 기대 수익률 ERS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거는 3에서 구한 ERS 값과 정확히 일치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주식과 채권의 가치 평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지금까지 쭉 다뤘는데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그 기본적인 확률 변수가 뭐예요? 단순 수익률이죠. 위험 자산의 단순 수익률을 확률 변수로 해가지고 거기에 기대값을 취하고 분산을 취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쭉 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B2 빚내가지고 영끌 이러잖아요. 그죠? 다들 뭐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유행인 그러한 시대에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건가? 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자기 돈만 들어가. 자기 돈.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0만 원을 더 빌려가지고 200만 원을 총 투자를 했더라도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뭐예요? 내 돈만 들어간다고. 내 돈 100만 원 들인 거. 그러니까 내 돈 100만 원 들인 것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된다고. 그럼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내 돈 100만 원 하고 빌려온 돈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200만 원이 뭔가 이제 불거나 줄거나 해가지고 이제 1년 후에 가치가 나오겠지. 그 가치 빼기 뭐가 있어요? 돈 100만 원 갚아야 되지. 그죠? 돈 100만 원 갚을 때 이자가 붙어가지고 갚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갚는 거까지가 미래의 현금 흐름이지. 그죠? 미래의 현금 흐름이고, 거기서 초기 투자금을 뺀 금액.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 이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는 내 돈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내 돈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는 게 조금 특이한 측면이야. 내 돈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퍼센트 포인트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내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주의사항이거든요. 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1% 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거는 1% 증가했다라는 거하고 다른 의미예요. 1%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1%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는 현재 주가 곱하기 1 플러스 0.01. 1%는 그 0.01이니까 그죠? 0.01 맞죠? 0.01이죠. 그래서 현재 주가 곱하기 1 플러스 0.01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1% 포인트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이자율이 1%였는데 2%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1% 포인트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에서 2%로 증가한 거는 1% 포인트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한 사소한 거 착각하지 말고 그런 거 이제 잘못 생각을 하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거 잘 생각해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시험 유형이라든가 시험 관련해서 유의사항 이런 거는 이제 따로 공지 올린 거에 의해서 하면 될 거예요. 오픈북 시험이고 시험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서 우리가 공지한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 준비하도록 하고, 난이도라던가 그런 거는 따로 공지한 그 사항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시험 공부하면서 연습 문제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모범 답안도 없어요. 모범 답안도 없고 아예 안 만들었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풀어봤던 그 예제하고 전부 유사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이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맞춰보고 싶다거나 그러면 나는 그 질문을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연습 문제 관련해가지고 오류가 있다거나 이런 거 같으면 이제 질문을 받겠지만 그 외에 답이 뭡니까? 답안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런 개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건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거는 연습 문제라는 건 여러분이 직접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예제하고 비슷하게 내놓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답을 맞춰보거나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에브리타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픈 채팅,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 같은 거 개설해가지고 사람들 그 에브리타임에다가 공지 같은 거 띄워서 들어오세요, 맞춰봅시다, 이런 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이 시스템 그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도 몇 번의 답은 나는 계산하니까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여튼 그런 채팅인가 게시인가 하여튼 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을 하면 비슷하게 이제 맞춰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하지, 나한테 질문을 해도 나는 답을 안 해줄 거예요. 답을 안 해줄 거니까 그걸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들 중간고사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중간고사 잘 보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중간고사 이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